네,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발명 제도의 직무 발명 제도에 대한 취지를 여러분들에게 앞 시간에 앞 동영상에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누릴 수 있는 독점적 혜택, 즉 시장 경쟁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하고 있는 표인데요.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이런 혜택은 또 조금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개인이 어떤 특허 발명 능력을 갖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각 개인이 특허 발명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인류 문명의 진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이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영국 특허법의 등록 건수 추이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려고 한다면 바로 특허 등록 건수가 그것을 실제로 지탱해 줘야 된다. 계속 개량 특허 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국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특허 건수가 많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경쟁력도 국가 간의 어떤 기술 경쟁도 굉장히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의 이런 기술 경쟁들이 매우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또 기업 간의 시장 경쟁에서도 특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특허가 가지고 있는 기술 영역은 다른 기업이 쉽게 이렇게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유사한 어떤 특허들을 만들거나 또 다른 어떤 노력들이 이제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장벽을 이렇게 쌓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어떤 여러분들 학생들이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해서 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죠. 그 직접적으로 와닿는 큰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가 특허 발명 아이디어를 그냥 단순히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표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했을 때는 가까운 뭐 시간 동안은 이 아이디어는 A라는 사람이 발명을 한 거야. A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야 이렇게 했겠지만 그것이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개량 아이디어가 나오고 개량 아이디어가 나오면 내 아이디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법적으로도 그런 소유권을 유지해 주지 않죠. 근데 특허 발명으로 그 아이디어를 완성했다면 이 특허 발명으로 완성을 했다면 20년 동안 내 아이디어라는 것을 명확히 그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어떤 사회생활에서 특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특허법에 기초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허 발명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허 발명 능력을 조금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특허 발명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허 발명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신기술을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 특허 등록 건수가 그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선행 특허들이 모두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 신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것으로부터 자기 아이디어를 다시 더 추가해서 개량 특허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특허법의 가장 큰 취지는 특허를
등록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근본 취지가 아니라 그 특허권을 등록한 사람의 기술 아이디어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최신 기술이 바로 특허 기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기술을 익히려고 하면 어떤 뭐 뭐죠?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책이나 또는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신기술을 익힐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앞선 최신의 어떤 아이디어 기술이 바로 특허 발명 기술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신의 논리적이고 또 효용 가치가 높은 그런 기술이 바로 특허 발명 명세서이고 그 특허 발명 명세서를 여러분들이 보고 쉽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 아이디어로 다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능력은 바로 여러분들이 특허 발명 능력을 점점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특허 발명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와 동등하게 되고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 기술을 특허 발명으로 연결을 하면 그 자신의 기술이 바로 타인과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독창적인 어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에서 개인의 특허 발명 능력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회자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AI가 인공지능이 특허 발명을 이제 하게 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특허 발명 명세서를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AI가 다 완성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어떤 아이디어를 조금 더 이렇게 융합을 해서 완성된 형태로 특허 명세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도우미 역할의 AI는 아마도 아주 가까운 시기에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AI와 어떤 특허 발명을 진행하거나 그런 어떤 업무를 여러분들이 진행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 엔지니어에 대한 어떤 기술과 함께 특허 발명에 대한 어떤 지식과 또 경험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특허 발명 능력이 그런 면에서도 매우 유용하고 또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삶의 질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특허 발명 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해서 이것이 특허 발명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코딩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프로그램 코드를 흔히 떠올리잖아요. 그렇게 프로그래밍 코드상 코드만으로는 특허 발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작권이라는 또 다른 어떤 지식재산권 형태로 보호가 되긴 하지만 그것은 유용하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랍니다.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 발명을 어떻게 특허 발명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4차 산업 분야는 컴퓨터로부터 이루어지는 기술의 형태가 모두 다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경우에 더더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또 특허 발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물리학 기술 분야,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로봇공학, 신소재, 또 디지털 기술 분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생물학 기술 분야, 유전공학, 스마트 의료 이렇게 쭉 나뉘어진 분야들이 있지만 이 모든 분야들은 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다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이 들어가서 이런 4차 산업 기술이 완성이 되고 이런 기술 그렇게 완성된 기술이 바로 특허 발명으로 인정이 되고 통용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발명이 그대로 발명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허청에서 또는 특허를 다루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특허 발명의 종류를 설명을 할 때 이런 6가지 종류의 구분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제가 특허 발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물의 발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특허법에서 주로 쓰는 용어여서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물이라는 것은 제조물 또는 물건 또는 사물 이렇게 할 때 그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하드웨어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방법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이 포함된 어떤 발명을 우리가 방법 발명이다라고 부릅니다. 기본 발명과 개량 발명, 기본 발명은 보통 우리가 원천 특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영국 특허 1차 산업혁명의 영국 특허에서 어떤 전기기관과 전기기관차 이것은 기본 발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전기기관과 전기기관차를 또 다른 사람들이 다시 계속 개량해서 수많은 특허 등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한다면 개량 발명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청의 특허 명세서를 또는 특허 발명을 주의 깊게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자기 관심 분야의 특허들을 계속 추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특허 발명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독립 발명과 종속 발명은 특허 명세서 내부에서 독립 청구항이 있고 종속 청구항이 있습니다. 독립 청구항은 단 하나로 표현되는 제일 큰 독립된 어떤 청구항을 말하고 종속 청구항은 그 독립 청구항에 부연되는 어떤 발명의 형태를 종속 발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독립항, 종속항 이렇게 하는데 특허 발명에서 1특허 1발명주의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채택하기 때문에 독립 발명에서 여기 독립항은 항상 한 개이고 종속항은 여러 개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결합 발명과 비결합 발명은 결합 발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특허 발명을 하게 된다면 제일 많이 이제 이용하게 되는 특허 발명의 형태가 바로 결합 발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기술과 B 기술을 서로 붙여서 C라는 형태의 또 다른 어떤 기술 형태로 변환시키는 그런 형태의 발명을 우리는 결합 발명이다. 동물 관련 발명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컴퓨터 관련 발명은 여기 컴퓨터 내에서 실행되는 발명 또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매체를 사용해서 실행되는 발명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컴퓨터의 발명을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방법의 관점에서 풀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제조물의 관점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을 표현할 수도 있더라. 요 컴퓨터 관련 발명을 조금 더 이제 상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은 특허청에서 심사관들이 이제 특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인데요. 여기 보면 방법의 발명이라고 해서 컴퓨터 관련 발명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단계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하는 것에 의한 방법의 발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 컴퓨터 관련 발명은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컴퓨터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동작을 하도록 작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가 하는 일이 전혀 다르죠. 뭐 포토샵과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PDF 아도베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아 한글처럼 동작할 수도 있죠. 그 컴퓨터 그렇게 각각 다른 컴퓨터가 동작하는 컴퓨터이면 그 컴퓨터도 다른 컴퓨터로 다른 특허 발명의 대상이 되는 컴퓨터로 그렇게 인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프로그램 알고리즘 또는 각각의 프로그램 사상이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서 독특하게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방법의 발명에 의한 컴퓨터 발명이나 또는 컴퓨터 그 자체의 발명으로 그렇게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컴퓨터 관련 발명의 큰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3, 4, 5번은 그것이 이제 USB 형태로 사용되느냐 또는 뭐 어떤 DVD 형태로 사용이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류에 의해서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관련 발명은 요 첫 번째 설명되어 있는 이런 취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발명 아이디어를 가다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도 두 번째 발표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